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대 정부회장 선거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손예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후보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9대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후보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진행을 위해 우리 대학 언론기관인 DBS 프레스 질문위원단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먼저 질문위원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DBS 실무국장 유경환님 나오셨습니다. 프레스 편집장 한지윤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29대 정부회장 후보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학생회장 후보 윤준형 후보입니다. 총부학생회장 후보 김진영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진행 시간은 50분이며 일부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소개 영상과 사전 설명 통계 자료에 대한 영상과 학생들의 의견 인터뷰 영상, 그리고 질문위원단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가진 후 2부에서는 학회장 건의 영상 및 질문위원단과 자유토론을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은 영상 속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답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의 제한을 두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이 지난다면 마이크가 꺼질 예정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9대 정회장 후보 윤준형, 부회장 후보 김진영입니다. 저는 제28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우 여러분을 위한 학교를 만들려 노력해왔습니다.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공약만을 이행하는 자리가 아닌 실제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부족하고 아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얻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김진영입니다. 저는 비록 이번이 첫 출마지만 새로운 시각과 명확한 목소리를 통해 윤준형 후보를 도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서는 만큼 그 책임감은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총학생회. 그럼 새로운 제29대 총학생회를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출발선인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하여 자취하는 학우분들께 생활의 편리함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제휴업체를 확대하여 학우 여러분께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활과 학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디마 복지지도 제작과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도를 통하여 쉽게 캠퍼스 정보와 교내외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증 공모전을 통하여 학교를 직접 가꾸어 갈 기회와 다양성을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백지 공약 사업을 운영하여 학우 여러분의 의견이 곧 공약이 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잠 조기 배부, 회의록 공개, 간식 자판기, 우산 대여, 원룸촌 도로 보수 등 학우 여러분께 꼭 필요한 28대 총학생회 활동들과 공약들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만들고 학우 여러분께서 학업과 진로에 몰두할 수 있고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총학생회는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29대 총학생회 정회장 후보 윤준형, 부회장 후보 김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디마의 미래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첫째, 총학생 회비 사용 내역 공개. 둘째, 공동사업 확대. 셋째, 제휴업체 확대. 넷째, 디마 복지지도 제작. 다섯째,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 추진. 여섯째, 백지 공약 사업 운영. 일곱째, 전임 총학생회 공약 및 사업 일부 이행으로 학잠 조기 배부, 회의록 업무보고서 공개, 총학생회 예비군 간편식 사업 운영, 간식 자판기 설치, 우산 대여 사업, 원룸촌 도로 보수구역 확대, 총 7가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개선 희망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 영상과 학생 인터뷰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2025년 9월 대학 방송국 DBS가 학생들에게 학교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75.4%의 비율로 교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행사, 동아리 등의 학교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학교 주변 환경 개선과 교양 과목 증설에 대한 의견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비율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교내 시설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내 와이파이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7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셔틀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학교 운영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안 공개가 6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원금, 행사 진행, 동아리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원룸촌, 기숙사와 같은 주거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8.9%의 비율로 가축 분뇨 냄새가 1위를 차지했고 셔틀버스 증설에 대한 의견이 6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 이외에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DBS에서 학생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양 과목 증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강 신청 때 교양 과목 과목 수가 너무 적어 수강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을 종종 봤습니다. 교양 과목은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지가 없거나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적이 종종 많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환경부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축 분뇨 냄새가 가장 힘듭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사이에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장비나 제작비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대여나 지원 제도를 확대해주면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공약 중 총학생회의 임기 내에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공약입니다. 1위는 43%로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바라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2위는 20%로 전임, 총학생회 공약 및 사업 일부 이행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약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 공약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위는 25%의 학생들이 백지 공약 사업 운영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으며 2위는 20%로 총학생 회비 사용 내역 공개가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설문조사 영상과 이에 관한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어 해당 설문조사에 관한 후보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관한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교내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로 작년에 이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윤준영 님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와 함께 와이파이 속도 테스트 등 성능 향상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지속되고 있는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 윤준영 후보자 자유롭게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교내 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학교 부서와 관계부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 내에는 교육망이라는 인터넷 선이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케이블과는 다른 회선입니다. 이에 따라 회선 증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회선 증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로 학교와 더 얘기했을 때 학교에 현재 광 케이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교에 광 케이블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학교에서는 광 케이블이 현재 들어와 있고 덕성관, 지성관, 기회관 뿐만 아니라 종합촬영소까지 모든 건물에 광 케이블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이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는 현재 1기가의 광 케이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덕성관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한 번에 수업을 들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인터넷 속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나와서 지성관과 기회관에 비해서 조금 더 강의가 많은 덕성관으로 인터넷 속도를 몰아줄 수 있는, 트래픽을 좀 더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학교와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이후에도 10월 중에도 한번 미팅이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현재 트래픽 관련해서 이제 학교와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강 신청 당시 교양 과목의 증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폐강된 과목이 있지만 과목과 인원은 증설되지 않아 끝내 교양 과목을 듣지 못하는 학생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문제 개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양 과목의 경우 저도 이번에 처음 2학기 되면서 수강 신청을 진행해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지금 총학생회를 하면서 학교 측에서 들은 바로는 이른바 학생들이 말하는 꿀교양이 적은 상황이고요. 이번 2학기 수강 신청 당시에도 교양 과목 중에서 일부 폐강되는 강의도 있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총학생회 입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학교 측과 함께 학우 여러분이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필요한 과목을 좀 더 증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학생들을 위한 과목 증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가축 분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작년 윤준영님께서 국가 지원 사업이 있으나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우려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자 축사 주인분과 안성시 공무원과의 만남을 통해 공사 진행을 시킬 방안으로 찾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가축 분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있을지 윤준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는 안성시청의 안성시장님과도 면담을 진행하였고요. 안성시의 환경과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가축 분뇨 냄새의 원인이 도촌에 위치한 한 축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도촌 이장님과 도촌의 새마을 지도자님과 함께 면담을 또 가졌습니다. 추가로 가진 다음에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님 함께 하여 가지고 도촌의 가축 축사장의 사장님과 두세 차례 정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득을 통해 1차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서 다음 달 내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안성시에서도 동아홍성예술대학교 내에 가축 분뇨 냄새가 심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차 공사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학교에서도 함께 더 논의를 이제 제가 학교 차원의 대응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이후에도 안성시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축 분뇨 냄새에 관해서 추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가축 분뇨 냄새와 관련하여 이제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공사도 마무리가 되며 후에도 발생할 경우 이제 시청과 함께 추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의 쉬는 시간 후 2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atch it. Stop what you're doing. All stand by. Oh, you're trying to stay there. Look! Ruin.
이제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학회장 건의 영상, 질문위원단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회장 건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후보자분들의 공약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특히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에 관해 재정 투명성과 관련한 측면에서 궁금한데요.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어 주기로 따지자면 월별로, 분기별로 나눠서 공개하는 것인지, 또 공개 창구로 따지자면 교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는 것인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후 학생들이 그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공개 또는 보고만 해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렵다는 생각이기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기대와 함께 궁금증이 듭니다. 다음으로 백지 공약 사업 공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백지 공약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보편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외에 어떤 방법을 고려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사업화를 진행시킬 건의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중심을 지키며 학우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또 청렴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전임 총학생회 공약 및 사업 일부 이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단순히 이전 학생회의 공약을 이어받는 것은 학우들에게 있어 교내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생활이 똑같이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따라서 전임 총학생회의 공약을 단순히 이어받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시 주신 공약들을 보면 학생들이 복지와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점은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을 조금 더 파악하고 싶은데요. 먼저 공동구매 사업 확대의 경우에는 기존 공동구매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개선해서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하고, 복지지도 제작의 경우에는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 것 이외에 학생들이 복지 혜택을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형태로 제작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회의형을 이용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시설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강의실 같이 노후화된 교내 시설을 현대화하고 청결 상태를 좀 더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원룸촌 도로보수 공약같이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교외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학교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식사 질을 높이기 위한 학식 메뉴의 다양화나 가격 안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내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포함한 실내 콘센트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매년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정된 전기 사용량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교는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듣는 만큼 더 좋은 인터넷 환경을 포함한 콘센트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강의실 내에 설치된 콘센트 개수에 비해 그 콘센트를 사용하려는 학우들이 많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수 목격한 만큼 콘센트 확충이 어렵다면 멀티탭을 좀 더 구비하는 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24시간 개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나 독서를 하는 학우들, 또는 정숙된 환경에서 있고 싶어하는 학우들이 많지만 교내 도서관의 사용 가능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을 요하는 대학교인 만큼 학우들의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도서관을 24시간, 혹여나 24시간이 어렵다면 시험 기간 안에 도서관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먼저 29대 총학생회에 당선되실 후보자분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공약을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아우르며 모든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변화를 이끄는 총학생회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주세요. 총학생회라는 직책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시간에 비해 비춰지는 결과물이 제한적이라 그로 인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위치고요. 그렇지만 모든 점을 각오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그 자리에 오르신 만큼 임기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중심에 서 있는 총학생회인 만큼 총학생회와 학생들, 또 총학생회와 학교 간의 소통이 양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항상 완벽할 순 없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우들을 위해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명의 학우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단체장 건의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단체장 건의 영상에 대한 후보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콘텐츠 제작과 학회장 정미연님의 질문으로 백지공약 사업이 운영될 시에 진행될 의견 수렴 방식과 또 사업화를 진행할 건의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김진영 후보자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지공약의 경우 저희가 기존에 준비하는 공약들 외에도 학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받아들여서 학교 측과 얘기해 보거나 그거에 대한 뭐 제도 마련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약으로서 백지공약을 이제 내세운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일단 먼저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에 학우 여러분들께서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학교 측과 유관 부서와 좀 합의 후에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일단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그림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첫 번째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두 번째 학교 측과 협의한 후 세 번째 이제 제도를 개정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컨텐츠과 학회장 박서연님의 질문입니다. 공동구매에 있어 기존에 진행된 공동구매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후보자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28대 총학생회에서 생활공작소와 함께하는 생필품 구매,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우들의 반응이 매우 좋기에 공동구매 확대라는 공약을 더욱더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공약을 추가하였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뚜기와 같은 더 많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오뚜기와 논의를 하고 있고 CJ 측에도 연락을 넣어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 인원만으로 공동구매가 어려울 경우 환경국립대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공동구매 확대의 이유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결정했다고 했고요. 오뚜기와 CJ에 논의를 했으며 현재 한경대와 함께할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질문위원단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DBS 실무국장 유경환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DBS 실무국장 유경환입니다. 먼저 1번 공약인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에 있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약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 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총학생회의 예산 관리 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약을 어떻게 청렴하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추가로 피드백 창구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공약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추가로 피드백 창구 제작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윤정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대에서도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위원회 설립, 단체 통장 운영을 통해서 29대 때는 더욱더 투명하게 학우 여러분들께 총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내역을 공개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체 통장의 경우 비영리 단체로 총학생회를 등록하여서 우리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서 단체 통장을 개설하여, 단체 통장이라 하면 개인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 혼자서 모든 위험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총무가 부재인 상황에도 총학생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재정관리국이라는 총무부서의 관계자들이 모두 그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인뿐만이 아니라 지출 내역도 어떤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1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가 개인적으로 혼자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학교에서 저희가 어떻게 공개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련을 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끝나서 현재 내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통 창구도 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더욱더 넓은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도 준비 과정에 있고, 챗봇을 통해서 더욱더 자동화된 소통 창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공개 계획 같은 경우는 준비 중이며, 소통 창구로 이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레스 편집장 한지훈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레스 편집장 한지윤입니다. 4번 복지지도 제작 공약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단순한 복지지도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복지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바일 웹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형 같은 앱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플랫폼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도 제작 공약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김진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지도 제작 같은 공약의 경우 현재 지금 교내나 교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휴 혜택이나 아니면 캠퍼스 정보 같은 걸 학우부 여러분께서 쉽게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불편함에 대해서부터 시작된 공약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운영 방향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리뉴얼을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서 웹지도 형식으로도 공유가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총학생이 노션을 개설하여 노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공유하는 방법이 있겠고, 회의형 말씀해 주셨는데, 회의형의 경우에도 회의형 측과 학교 측과 또 논의를 해보고 가능한 선 안에서 충분히 많은 창구를 통하여 학우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웹 지도를 만들고 이제 노션을 개설하며 이제 회의형 측과 논의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공약 및 학교 건의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후보자분들과 질문위원단 간의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하는 후보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위원단 분들은 후보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DBS 국장 유경환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회장 후보 윤준양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준양 후보님께서는 작년에 이어 연임을 하십니다. 작년 12월 5일 총학생회가 전 정부와 대통령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 작성이 급하게 진행되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후 여러 기관과 자치회의 당시 탄핵 시위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노래인 다시 만난 세계 플래시몹을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율 참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
라는 이야기를 총학생회 임원 측에서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그 선언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4천여 명의 학우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 또 반영되었는지, 또 참여 과정에서 생긴 부담과 현재 선언문 삭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그 학교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 2024년 12월 5일에 총학생회 규탄문이 올라갔었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문제로 인하여서 학생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고 제가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총학생회 내에 임원진들과 회의를 거쳐 규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학회장단과 각 기관장님들을 초청하여서 회의를 통하여서 본 규탄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서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게 따라 서명을 해주신 학회장님들의 모든 내용이 그 규탄문 내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본 규탄문이 현재 삭제된 이유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본 규탄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 수 있고 소통 창구를 통해서 현재 제28대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규탄문 자료를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현재 그 사건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이 되셨고 이후에 새로운 대선을 통하여서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 규탄문을 삭제했습니다. 규탄문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탄문을 삭제한 이유는 저희가 더욱더 정치적인 규탄문이 아닌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규탄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규탄문은. 그 규탄문에는 불법 계엄에 관해서 현직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이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전국 변호사협회와도 논의를 하였고 더욱더 많은 심의를 거쳐서 나가게 된 규탄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우분들의 소통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았는데 총학생회 측 학생 네, 발언 시간 초과로 인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얘기를 요약해 드리자면은 학생들과 소통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진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삭제된 이후로는 현재 사건이 이제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답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질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규탄 선언과 플래시몹 참여가 학우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내년 임기 동안 정치 사회적 사안과 관련해 학생들의 대표로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행보를 이어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윤준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래시몹을 진행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각지 대학에서 규탄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 더욱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이 본교는 예술대학입니다. 일반 대학과 다르게 예술적으로 이 문제를 더욱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논의를 하던 중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과 관련된 플래시몹을 진행되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도 조금 더 정치적 문제를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답게 풀어가기 위해서 급하게 기획을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준비하여 K-팝과도 협의를 하여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학생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런 문제를 좀 더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총학생회 측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총학생회 회칙 내에는 기존 회칙에는 없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현재도 제28대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총회와 총투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소통 창구를 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총학생회 내에서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끼리 결정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열렸을 때 모든 재학생분들이 자유롭게 회의에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참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 회의가 열릴 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플래시몹 제작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학교가 예술대학이다 보니 예술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작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에 관해서는 이제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는 회칙을 개정하고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에 관련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레스 편집장 한지훈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모전이 개최된다면 교내에서 본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개최된다면 선정작을 선정하게 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디자인 공모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학교 학생만 참여하는 것인지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학생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학생증 디자인이 조금 많은 의미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목소리를 통해서 일단은 선정된 공약이고요. 일단은 질문 주셨던 것처럼 본교 학생으로만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장 투표를 많은 디자인으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디자인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로만 진행을 하며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답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제 질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어서 되는지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운영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운영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선이 만약 확실시 되고 나서부터 이제 바로 준비에 돌입하여서 아마 겨울방학 중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준비를 하여서 아마 1학기 중으로는 교체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은 현재로서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모전은 이제 겨울 방학쯤 진행이 되고 1학기 전후로 이제 교체가 마감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후보자님들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들은 짧은 상의 후 앞에 있는 팻말로 OX 의사를 표해 주시고 짧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은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조율 과정에서 학생의 바람과 학교의 입장이 충돌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바로 들면 되나요? 네. 오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및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준영 정 회장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또한 축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라는 많은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9대 총학생회는 더욱더 소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더욱더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29대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28대와 같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것, 개편될 수 있는 것들은 더욱더 학우 여러분들이 놀라울 수 있을 만큼 체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준영 부회장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총학생회는 자치회거나 기구이기 전에 하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입니다. 네, 더 높거나 낮은 위치가 아닌 하고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2026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9월 24일부터 실시될 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께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꼼꼼히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 펼쳐주신 후보 및 질문위원단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9대 후보자 선거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됩니다. 이 선거를 바탕으로 개표 방송은 9월 29일 저녁 6시 TBS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남은 선거 일정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디마의 미래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대 후보 정 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